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친 게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동시에 변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이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게 이제 밑에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합쳐져서 이상기체 잠재의 관계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뭔가? 이거는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동일한 온도, 압력, 부피 내에는 기체의 분자수는 항상 같다. 어떤 기체가 있더라도, 즉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돼요. 0도씨 1기압에서 그죠?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다. 이거는 나중에 법칙을 유도할 때는 정말 중요한 식이어서 저희들은 이걸 다 외웠었는데 이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스톡스식을 외우라고 한 것처럼 이게 기체에서는 이 식이 이제 증기압하고 이상기체 잠재의 관계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PV는 nRT, 그죠? P는 뭐다?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그죠?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T.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PV는 nRT. 이 식은 이제 대부분의 기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얼핏 굉장히 비슷하게 의식을 가지고서 알아낼 수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온도와 압력을 알면 부피를 알 수 있고, 그죠? 물론 뭐 몰수는 안다고 가정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 말면 나머지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이 이제 룰 오브 썸브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엄지손가락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충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멀리 봐가지고 대충 비율을 정하잖아요. 그 비율이 뭐 1.5 대 4.7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한 2 대 8, 뭐 1 대 3 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이제 어떤 사물을 분석할 수, 아주 간단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대충 눈감 땡감 해가지고 이제 이걸 룰 오브 썸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그 식 중에 하나 같아요. 왜냐하면 PV는 nRT라는 식을 가지고서 완전히 소수점 이하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는 없지만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사물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정성적인 해석은 금방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인가? 15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작은 애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 코엑스 서울에 있는 삼성역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제일 안쪽에 삼성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뀌고 이제 야외로 이렇게 사각형처럼 돼 있는 데 있고 왼쪽으로 하면 백화점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호텔로 백화점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 뭐 호텔이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쇼핑몰 같은 게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역에서 들어가서 이제 코엑스 몰로 쭉 해가지고 끝쪽에 뭐 있었냐면 안쪽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수족관에서 뭘 팔았냐면 아주 귀엽게 생긴 풍선을 팔았어요. 상어 풍선을 팔았어요. 파란색 상어 풍선, 빵빵한 상어 풍선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나왔죠. 이렇게 쭉 통로를 걸어서 딱 나왔는데 이게 딱 나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팍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거 불량품인가 해서 밖으로 갔죠. 다시 밖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복도 안으로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니까 이게 다시 빵빵해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괜찮은 건가? 하고 다시 나오니까 다시 이게 쭈그러들고 이게 또 왜 이러지? 하고 딱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빵빵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생각, 왜 그렇죠? 여러분 이제 생각나죠? 그래서 PV는 nRT에서 그죠? n과 그죠? P는 같다고 할 때 그죠? 외부 압력하고 같다고 할 때 T가 있는 T가 온도가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추웠잖아요. 야외에서는. 그러면 이게 부피가 확 쭈그러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신기한 게 쭈그러들어도 떠 있어요. 이게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PV는 NRT라는 식이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구나.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물론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해요. 하지만 굉장히 이게 정밀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 수식의 계산에서는 이걸 바로 쓸 수는 없고, 이걸 보정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를 조금씩 더 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는 이 식에는 그랬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랬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식을 변환을 시켜요. 저도 예를 들면 또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더 맞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식을 조금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계산을 하는데, 변형을 시키는데, 제가 이런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에서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 그런 실험실에 있었어요. 제가 연력학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 대부분이 다 이런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서 졸업했고,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 예가 많지만 하나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태 방정식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이상기대 상태 방정식 PV는 NRT만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이제 뭐가 조건이 바뀌면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정성적 해석만 할 수 있더라도 이 식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돌턴의 분화 법칙이란 건데요. 서로 반응하지 않는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과 같다. P를 이제 전체 압력이라고 한다면, P를 전체 압력이라고 한다면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C라는 기체들이 각각 나타내는 압력을 합한 게 전체 압력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기압이 여기가 1기압이잖아요. 그러면 증기압,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향료가 있잖아요. 향료에서 증발하잖아요. 향분자들이 증발하잖아요. 향분자들이 증발하면 압력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이 압력을 각 향들이 나타내는 압력을 다 합쳐가지고 공기하고 있는데 다 합친 게 1기압이 돼요. 전체 기압이. 그 중에서 각 기체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분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분압이 크다는 건 뭘까요? 분압이 크다는 건 여러 성분들 중에서 이게 이 한 기체의 부분 압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분압이 크다는 거는 증기압이 이제 부분압이 크다는 거는 증발이 굉장히 잘 돼서 분자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탑, 미들,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탑 노트들이 이런 전체 압력에서 부분 압력이 크는 게 굉장히 높죠. 왜? 증발이 잘 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화학 공부하다 보면 배우거든요. 기체 몰수비는 부피비는 압력비와 같다. 그 다음에 몰수가 바로 기체 개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체 분자예요. 기체 분자가 있으면 이게 압력이 뭐냐면 속도 V로 갔다가 속도 V로 튀어나오면 속도 변화가 얼마나 될까요? 속도 V로 벽에 부딪히고 속도 V로 튀어나간다면 보통 이제 중학생들한테 물으면 속도는 V로 갔다가 V로 나오니까 속도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V로 갔다가 V로 나온다는 거는 이게 벡터 양이잖아요. 이게 V면 이쪽은 마이너스 V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2V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는 2V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 속도 변화가 된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충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M 델타 V 해가지고 어떤 물체에 충격을 준다 할 때 M 델타 V라는 하는데 델타 V가 2V가 되면 충격을 가잖아요. 벽에다가. 그래서 벽에 충격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충격을 간다는 자체가 벽에 압력을 간다는 거예요. 압력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는 걸 계속 가만히 존재하는 거 기체 분자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벽에도 부딪히고 막 부딪히잖아요. 이런 부딪힌다는 자체가 바로 압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압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체 분자가 한 개 있을 때 압력이 1이라면 기체 분자가 2개 있으면 압력이 뭘까요? 2가 되는 거예요. 왜? 벽을 2배로 더 때리니까. 3개 있으면 3배로 더 때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 수가 많아지면
기체 수가 많아진다는 건 몰수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수의 비는 몰수비잖아요. 몰수비는 바로 뭐다? 압력비가 되는 거예요. 기체 개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니까 몰수비는 압력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커진다고 하면 뭐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도 압력이 커지지만 온도가 동일할 때 압력이 커진다고 하면 뭐가 많아지는 거다? 여기 있잖아요. PV는 nRT에서 온도가 동일하죠. R 그 다음에 그죠? 온도가 nRT가 이제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 부피는 동일하다고 할 때 압력이 커진다고 할 때 뭐가 증가되는 건가요? n이 증가되는 거예요. n이 뭔가요? 몰수예요. 몰수란 게 뭐죠? 개수예요. 개수 6.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1몰계가 되잖아요. 그죠? 1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1몰계라고 하면 그게 말은 안 되지만 6.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면 그게 1몰이 되는 거예요. 1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몰수비가 바로 압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개수가 많아지면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압 법칙에서 그 분압이 크다는 거는 압력이 크다는 거는 기체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분 압력은 성분 기체가 그릇 전체 부피 속에 이제 단독으로 있을 때 나타나는 압력. 그죠? 이걸 합하면 전체 압력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살펴봅시다.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K-MOOC에서 인간 향을 만나다는 그 과목을 찍었잖아요. 그 인문학적으로 향을 해석한 걸 찍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기 멀리서 그 방에 있을 때 한쪽에다 뚜껑을 열어놓고 저 한쪽에 있더라도 다른 쪽에 있더라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왜 맡을 수 있냐면 이 향료 병에서 향 분자들이 증발하죠. 증발하면 여기는 농도가 높잖아요. 향들이 많잖아요. 향 분자들이. 저쪽에는 어떻습니까? 반대쪽에는 향 분자들이 없죠. 그러면 농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농도 차이가 생기면 반드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도 차이에 의한 그 물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확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깨끗한 물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왜 퍼져나가죠? 여기 농도가 높고 여기 잉크의 농도가 낮잖아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온도차가 일어나도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고 압력차가 일어나면 당연히 압력차가 생기면 이제 물질의 이동이 생기죠. 이런 것처럼 그 농도 차이가 생기면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산이라고 불러요. 확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확산이 일어나죠. 그러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확산된다고 하면 이 확산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확산되는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법칙이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거예요. 확산되는 속도는 그죠?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4배가 무거운 게 있으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루트 4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배,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배가 가볍다. 그러면 다른 분자량이 4고 하나는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 2배 빠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왜? 제곱근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산이 좀 어렵나요? 계산이 어렵나?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요걸 밀도로 보지 말고 분자량으로 봅시다. 제가 이거를 폭탄 표시를 밑에다 써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보면 분자량이 이거잖아요. 분자량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분자량이 MA, MB잖아요. 예를 들어 MA가 4고 분자량이 4고 MB가 1이면 MA가 분자량이 MB보다 4배가 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인데 루트가 돼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로 무거우니까 4배로 크다는 거는 이동하는 속도는 2배 느려지는 거예요.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분자량이 커질수록 잘 안 움직이겠죠. 얼마나? 루트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4배가 무거워지면
속도는 2분의 1이 되고 16배가 무거워지면 속도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제곱근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기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특히 두 가지인데요. 증기압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증기압이나 이런 확산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건 기체 공부를 하면 우리가 향의 항공자들이 기체잖아요. 항공자들이 기체 상태로 되는 우리가 만든 향을 기체로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압축가스와 그 액화가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전이가 뭔지, 물질에 대해서 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뭔지,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증기압 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